저는 무슨 일이? 네, 오늘은 미국 카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님께서 댓글창 보고 돈하가 뭐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하 한번 해주세요. 돈돈 하이? 네, 아, 그 말이구나. 네, 돈하이. 네. 네, 지금 자두님께서도 소장님 엄청 팬이신가 봐요. 아유, 그 팬을 하시니 감사합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시장이 그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까. 버럭은 안 요즘 버럭 안 하시잖아요. 딴 데서 버럭을 좀 많이 했죠. 옛날에 여기서도 한 번 했는데. 한번 초창기 저랑 초반에 처음 뵀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버럭하는. 그때 사모님께서 하지 말라. 그래요? 사모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보기 흉하다고. 왜요? 저 버럭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저 그래서 팬 됐잖아요. 처음 뵙고 엄청 팬 됐거든요. 오늘 장 어떨 것 같아요, 이 과장님? 어제 나는 이상해가지고.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 보고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일단 미국이 빠졌으니까 했는데 근데 한국 시장은 좀 별개로 움직일 것 같아. 이게 오늘도? 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게 이게 수급적인 이슈니까 예. 그 중국 쪽에 있는 이제 계속 시진핑이 연임되게 되면서 이제 자금이 열로 쏠렸잖아요. 그만큼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팔았던 부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좀 덜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2차 전지 쪽 너무 수급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만약에 오늘 빠져버리면은 네. 오늘 뜬금없이 어제 미국장 낙폭보다 더 빠져버리면 정말 욕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 어제 위클리 옵션. 그리고 네. 걔네들 구축해놨던 포지션대로 네. 우기면서 처음에는 FOMC 반영해서 급락 출발이었는데 기어이 저거 원하는 대로 끝을 내는 뭐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에 와가지고는 어제 미국장보다도 더 빠진다 이래버리면은 의심 가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닌 말로 뭐 다들 하는 말로 중국에서 뺀 돈 그걸로 일부 한국 거를 좀 채운다 이런 식이라면 좀 기대할 만한데 네. 네. 만약 그 오늘이 더 빠지는 장이고 결국 옵션 장난질이었다 싶으면은 진짜 우리 시장은 걔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놀이터죠. 네, 놀이터죠. 놀이터에 불과한 거지. 네. 맨날 그 개인들 상대로 매주 찾아오는 네, 매주 찾아오는. 매주 찾아오는 그 ATM기. 네. 아, 참 그렇기 때문에 슬퍼지는데. 그걸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안만 봐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오늘 저희 주제가 파월의 피봇, 네. 베리 두 단어를 음. 세 개를 흔든다고 네. 주제를 주셨어요. 맞아요. 어제 제가 그래서 베리베리 했잖아요. 베리베리. 저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제가 어제 베리베리 파월 베리베리 했습니다 이랬는데 과장님이 엄청 웃었거든요. 저거죠. 웃었잖아요. 스트로베리. 근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10월 21일 날 출연하고 지금 약 맞아요. 한 열흘 정도? 네. 네, 한 20 비슷하게 됐어요.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뵙는 건데 한 보름 만에 왔는데요. 처음에 요거 한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차트 한 번만 보고 갈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게 그동안에 별의별 얘기 다 있었고 뭐 FMC가 어떻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그 어떤 위치라는 게 있고 레벨이라는 게 있어서 그쯤 가면은 어지간해서는 안 빠지고 돌만한 데 오면 돌고 막힐만한 데 가면 막히는구나 하는 것 같다가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지난주 겁니다. 아니 지난주가 아니고 10월 20일자 마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21일 날 출연해서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나스닥이 요 레벨을 거치면은 이제 더 빠지기는 조금 뭐하다 하는 그런 취지였죠. 네. 고점 대비 37.8%고 딴 거보다도 이 피보나치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기술적으로 조정의 맥시를 갖다가 기어이 채운 거예요. 채웠으니까 여기서 바로 빠지기보다는 돌 수 있는 뭔가 이게 바닥인지 네. 아니면 여기서 한번 또 반등 나오다가 결국 더 꺼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막힐 수 있겠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S&P 500은 절반 정도 와서
요 상황. 네. 그죠? 절반 정도 와서 일단 정지.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다우지수는 제일 잘 나가는 30개 종목이다 보니까 절반도 아니고 38.2% 조금 밀고 내렸는데 약간 어정쩡한 데서 돌기 시작할 때 그 당시였어요. 네. 지난 10월 20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때 했던 말씀은 뭔가 기술적으로는 저점은 낮아지는데 보조 지표들의 저점이 올라가면서 사고 싶어지는 그런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돌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21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또 거꾸로 어떻게 이만큼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하락에 대해서 조정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차원이었죠. 이 무렵에 이미 그때 그거 했어요. 월가에서 가장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베어리시하게 보는 친구가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라는 친구. 네. 그 친구도 저하고 비슷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선수예요. 그 친구가 그때 4150을 불렀다고. 네. 4150이 뭔가 하면 요 황토색 요 200일선. 이 200일선이 4150이고 또 금년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 하락폭의 절반이 또 4150이고 그래서 4150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마이크 윌슨도 콜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200일선 잘 보시면은 200일선이 중요하다는 거 느끼죠. 여기 딱 막히는 거 보세요. 그죠?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하에서 여기서도 사고 싶어진다. 여기서도 사고 싶어진다 해서 그게 이제 그러한 단기 과매도 국면에서 한번 상승 시도가 있었던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뭐였죠? 우리도 신기하게도 그 무렵에는 딱 코로나 때 올라갔던 거에 61.8%라는 레벨을 2150대에서 찍고 네. 중구형이 살려는 드릴게 한다 그랬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도 살짝 사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이었어. 그리고 삼성전자는 거의 2018년 액면 분할했던 액면 분할 이후 기준으로 5만 3천 원 근방. 네. 까지는 왔고 5만 천 원대까지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다시 뭐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계에 관한 어떤 보고서나 업황은 요즘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돌고 있고 뭐 바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무슨 뭐 마이크론이나 뭐 그 쟤들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돌잖아요. 네네. 도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자꾸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복잡한 이 시장에서 일단 차트부터 한번 들이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 큰 흐름이 잡힌다는 것이지. 네. 그다음 도는 거고 코스닥 어떻게? 어쩜 요렇게 정확하게 접어서 데칼코마니를 만들고 딱 666 뭐. 여기 왔단 말이지. 네네. 그래서 더 밀리긴 어렵다. 그리고 요것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굵직굵직한 파동 때마다 밀려도 61.8에서는 막히더라.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서 꺾였을 때 금년 5월 23일 날 그때 차트인데 그때 2600에서 한참 머물면서 그 2600은 뭐? 그 2600은 뭐? 이 코로나의 38.2%. 네. 여기에 2600을 한참 머물렀고 이 2600은 2020년 11월에 10월 달 한 달 동안에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짝 땡기면서 한 달 동안에 기어이 코스피 2600을 열어버리니 네. 그래서 2018년에 봤던 우리 고점을 열어버리니 우리가 완전히 흥분을 해서 이제 천장 열렸다. 가즈아 하면서 여기서 동학개미들이 막 몰려들었고 네. 여기서 10만 전자 12만 전자 막 외쳤고 네. 여기서 뭐 메타버스 어쩌고 저쩌고 막 외쳤고 네네. P2E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게임 좀 난리쳤고 네. 그렇게 와르르 하다가 푹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2600이고 여기서 요 무렵 왔을 때 한번 또 물타기 2600 와서 여기서 또 물타기 네. 뭐 여기서도 물타기 2400 물 한 번 서너 번 타다 보니까 계좌는 녹아있는 쭉 떨어졌어요. 그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코인까지 그거 하고 하니까 퇴사했던 후배들이 다시 네. 돌아오는 거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랬던
요걸 보면은 어떻게 최근 한 보름 사이에 장이 돌아설 만한 거였구나 하는 걸 또 아실 수가 있겠죠. 그걸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뀔 느낌이신가요? 지금은 현재 요렇죠. 다시 보실까? 다우는 그러면은 다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가중평균 시가총액에 대한 가중평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30개 종목 그냥 단순 평균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제일 똘망똘망한 놈으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 3대 지수 중에 제일 이번에 상승폭이 제일 좋았어요. 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24% 가까이 올랐나? 75년 1월 이후 월간 상승률 최고랍니다. 아, 맞아요. 75년이면 화진과장 몇 살? 저 안 태어났었어요. 진짜요? 왜요? 80년대, 83년대. 아, 83년생이세요? 처음 알았어요. 형이 예.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진짜요? 그때 이후로 월간 상승률 최고. 어, 지난 10월 달에 다우가.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돌 겁니다라고 돌 것 같다 싶었는데 진짜 돌잖아요. 네. 돌잖아요. 이때가 뭐였어요? 6월달, 7월달 FOMC 2번 거치면서 자이언트 스텝 2번 발른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준이 75bp 금리 2번 올리는 그때인데도 장은 이렇게 엄청난 서머랠리가 나왔죠. 시장 골 때리죠. 이 대목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부해서 주식 안 돼. 공부한다고 주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 현 레벨을 보세요. 딱 그동안에 절반 돌렸습니다. 또 그리고 200일선이에요. 또 200일선이에요. 200일선 좀 올라서나 했더니만 그래서 자꾸 베어마켓 랠리인 거라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고 그리고 이 선은 참 무거운 선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현재 시장의 추세선은 이거예요. 네. 우하향하고 있는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저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트쟁이들은 파월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건 간에 장은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아. 이 과매도 국면에서 벌써 또 과매수 국면에 가까워진 여기였기 때문에 네. 파월이 어지간히 달달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팍팍팍 치고 가기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네. 파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꺾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도 꺾였는데 살짝 또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 얘기는 다우지수에서 의미는 네, 이틀은 FMC 예우해 줄게. 그리고 우리 그동안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이틀은 빠졌는데 빠지다 보니 좀 속도 상하고 약간 자존심 상하고 해서 저점 대비 올라오면서 거의 시가하고 종가하고 비스무리하게 마감을 했어요. S&P 500은 4,150을 외쳤건 4,000을 외쳤건 조금 과했어요. 네. S&P 500은 4,000이 여기인데 4,000이 그동안 하락의 38.2%인데 4,000에도 못 미치고 여기 50, 20, 60, 120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면은 100일선에서 막혔어요. 네. 100일선에서 막히고 이틀째 이러고 있는데 얘도 약간 도지성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3대 지수 중에 제일 삐리하죠. 어제도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은 뭐 떡락이잖아요. 아, 그쵸. 그런 상황 하에서 왜 제가 봐서는 제일 거품이 많이 끼었기에 싶고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 지난 21일 날 방송에서 살폈던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 것 같다 했는데 돌았어. 네. 돌았는데 지금 현재 뭡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요 빨간색 20주 이평선 요게 아주 묵직하게 누르는 거예요. 우하향하는 기울기도 가파른 데다가 네. 계속 어떻게 장 꺾인 이후로 여기를 못 넘잖아요. 그죠? 네. 다 막혀 있는. 그러니 여기서 하나의 왜 오르고 왜 내리는 거를 갖다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 저 같은 사람이 미리는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왜? 지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 시황쟁이들이 미리 어떻게 예견해봐 하면 미리는 말씀 못 드리고 맨날 예상대로 가지도 않잖아요. 지나간 얘기를 갖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말씀드리잖아.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뭐라도 갖다 붙여서 말씀을 드릴 거라. 네. 즉 뭐냐 하면은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 딴 거 없어요.
요 빨간색 선 매일 HT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거 올라서면은 그냥 쫓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됐다. 이거는 장이 가자는 의미구나. 네네. 가겠다는 장이구나.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왜 가는 거지는 저나 이화진 과장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도하는 얘기해 주실 소리로 거니까. 뭐 설레발을 풀 거예요. 이래 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못 가면은 자꾸 막히면은 네. 막히면 막히는 상황 하에서 계속 이제 살피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큰 제1감은 뭐죠? 아, 요 안에서 갇히겠구나. 아. 그죠? 당분간 요 안에서 갇혀서 놀겠구나. 이러다가 이 선 깨지면 바로 그러면 절망인가? 바로 절망보다는 또 그때 가면 또 무슨 기대감이 생겨요? 전저점에서 그러면 이중바닥 만들면 더 좋지. 더 세게 올라간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이중바닥 가면은 더 좋겠지. 이런 정도고. 지금 이미 다 망했어. 벌써 뭐 신용 반대매매 다 걸렸어. 포지션도 없어. 네. 몇천 날려먹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댓글 다는 거지. 오늘도 나스닥 마오 가자. 다 죽자. 네. 그게 사람 심리거든. 네네. 내가 다 틀렸으니 에라 세상 망했으면 같이 좋겠다. 가자. 같이 죽자.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런저런 댓글에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 근데 위클리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바로 빠지기보다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요 안에서 놀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 2레벨이 뭐였습니까? 팬데믹 오기 전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죠? 팬데믹 오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 선도 깨지고 이 선도 깨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정부가 이래저래 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러면서 자꾸 여기저기 기업들 부도 소식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까지 사태가 흘러간다면은 네. 이제 못 견디는 거고 이게 막아지고 다시 또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바깥에서도 그럭저럭 강하게 올라왔던 미국 3대 지수가 조정 좀 받고 나서 또 고점 열고 이렇게 가면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자꾸 어떻게 이 선 열고 가자. 네. 그래서 2,400도 트라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은 일간으로 보면은 요거는 어제 그 말고 그저께까지 흐름이었고 큰 차이였고 네, 11월 자 요거는 2일. 이제 어제 마감했을 때 이 장이 급락을 해서 출발했는데 이걸 다 양봉을 만들면서 네. 결국 지수는 한 7포인트 하락 마감이긴 했으나 인상적이었잖아요. 체감 지수는 뭐였어요? 이거 오른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막상 들어가 보면은 오른 상승 거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지 않았나 네. 어제?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 오르는 것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게 꽤나 힘들었죠. 2285 요거 요 갭 채우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갭은 채웠어. 갭은 채웠고 그다음에 2340이고 요거 구름대 그리고 2600 깨진 이후에 요 단기 추세선 요거 요 안에서 이제 그런 상황 아니면 오늘 만약에 어제까지가 옵션 장난질이었다. 네. 오늘은 결국 반영해야 된다 하면은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2150 밑으로 가겠다는 누가 생각해도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2150이 깨지기는 좀 예, 힘들다. 어떤 그런 상황. 네. 그럼 외국인들이 자꾸 입질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건 매물대 차트죠. 지금 6만 원도 한번 건드리는 봤는데 그 6만 원은 건드려 봤는데 야, 6만 2천 원 넘어야겠구나. 62,000. 6만 2천 원 넘으면은 그 다음에 6만 5천 원 내지 6만 6천 원은 쉽게 가겠구나 하는 네. 느낌이 오죠. 네. 6만 2천 원 넘기까지가 고비겠다는 생각.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가 707포인트인데 네. 이미 뭐 기종이 다 요즘 운항하는 운항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지만 707포인트. 707기부터 타야 그 다음 한 747 트랩이라도 한번 밟아보는 그런 정도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형주 쪽에 있어서 코스닥이 저 707 넘을 수 있을까요? 9대 1은 같네. 707 부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이번 FOMC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상했던 부분이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미스매칭이 났던 부분이었는지.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밤을 홀딱 새면서 한번 봤어요. 네. 보통 일이 그냥 잠 푹 자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번에는 아, 실시간으로 다 보셨어요? 실시간을 다 네. 보고 와. 기자회견도 보고 했는데 네. 성명서 나오고 나서 시장 움직이는 거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 지르고 있었잖아요. 주식 갑자기 팍 날라가 네. 시 수익률 확 떨어져 네. 달러도 확 네, 떨어져 네. 해가지고 뭐가 있어가지고 싶어가지고 성명서에 뭐가 있었길래 했다가 예. 딱 30분 후에 파월 기자회견 시작하고 나서부터 장이 삐리 하더니 기자회견 중에 파월의 말이 갈수록 영감이 아니라 우리 형이 좀 삐졌더라고 이번에. 예. 저는 굉장히 좀 짜증스러워하는 걸 네. 많이 느꼈어요. 대놓고 그건 안 했지만 네. 이 느낌. 아씨 왜 우리 보고 지랄이야. 아, 인플레는 저거가 만들어 놓고 네, 왜 우리 보고 다 이 난리야 하는 그 느낌. 음.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고 끝나고 나서 파월 주순순 챙기고 들어가고 나서는 장은 또 꼬로박더라고. 맞아요. 네. 처음에 성명서 보고는 기계들이 팍 움직였어요. 네, 네. 기계들이 오케이 했는데 성명서를 듣는 중에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싶었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는 좀 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오늘 중에 정리해라 이래 된 거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요거 보세요. 성명서에서 달라진 거 요거밖에 없어. 자 우선 이거는 뭐 딴 거 없고 이번에 3.75에서 4%로 75p 또 올렸다. 이건 놀라울 게 없죠. 네. 다 우리가 그래 생각했던 부분이야. 네. 그다음 문구도 사실상 이미 꾸준히 넣어왔던 문구라서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appropriate, 적절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그 얘기인데 이 문장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 향후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말이죠. will take into account, 고려할 것이다. 뭐를? cumulative tightening of monetary policy. 그동안 통화정책의 이 긴축이 누적됐잖아. 네. 누적돼 왔잖아. 연초만 해도 0에서 0.25였던 게 4% 왔어. 그죠? 네. 그럼 0.2에서 4%. 375bp가 1년도 안 걸려서 확 올라온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누적된 뭔가가 여기저기 벌써 모기지 금리 확 올라가고 자동차 대출 받을 때 다들 캐피탈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네. 그게 6%대더라고. 와.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야. 네. 차 계약은 했는데 다 요즘 많이 취소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분위기. 네. 옛날에는 막 한 2년 후에 차 인도 받습니다. 짜증나서 취소하고 이러다가 이 금리가 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큐뮬러티브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부동산 등등을 비롯해서 네. 이렇게 그 효과. 그 다음에 the lags 시차죠. 네. 그죠? 이 통화 정책이 어떤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그 영향이 시차를 둘 거 아닌가. 요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economic and financial developments니까 경제 상황과 금융의 상황을 보면서 근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금리가 올라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줄인다 이런 등등을 살피기도 하고 파이낸셜 디벨롭먼트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시장 부러지나 시장 잘 가나 요걸 살펴봐가면서 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요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장은 좀 이렇게 속도조절이 이렇게 있을 움직인 것이다. 거예요. 이렇게 라는 시장은 기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날. 요거는 지금 FOMC 당일날 네. 이틀 전에 상황. 이렇게 올랐던 게 30분 버티고는 이렇게 갔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10bp나 2년물 같은 게 10bp나 훅 빠졌던 게 저점 대비 15bp 확 오르면서 갔다고. 얘 오늘 지금 4.7얼마로 끝났죠. 오늘도 16bp인가 또 올랐어. 어제 사이에 어젯밤에 네. 달러도 훅 꺾였더니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 구간은 성명서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네. 성명서 때문이었다는 얘기는 요 말을 보면서 시장은 도비시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는 요런 거 보면서 할게. 그동안 좀 누적됐지 그 긴축이. 그리고 요게 약간 시차를 둘 수 있잖아. 네. 그리고 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봐가면서 할게 했더니만 뭐 대충 이제 올릴 만큼 올렸다는 얘기네. 그랬는데 30분 만에. 형이 딱 등장했어요. 이 친구가 티미라우스예요. 네. 그 아, 월스저널의 네, 닉 티미라우스라는 친구. 유명하더라고요. 요번에 세 번째로 이제 그거 했더만. 이제 마지막에 주섬주섬 챙기고 하는데 자 시장이 제정신 찾도록 한 파월의 말. 뭐 얘기를 들었나 봐요. 네. 주식이 환호하고 있나? 요 밑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인포맥스에서 그냥 말하자마자 이제 속보로 막 올리는 거. 네. 여기서 뭐 봅시다. 다 보기는 그렇고 빨간색은 시장이 듣기에 증시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예요. 파란색은 뭔가 시장이 듣기에 좀 반가운 위로가 되는 이야기. 얘기. 네.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할 것으로 계속 예상한다. 음. 미국 경제 작년보다 크게 둔화. 이것도 아이러니인데 경제가 둔화했다 하면은 증시가 좋아해. 그러니까요. 하도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작년보다 크게 둔화했으면 금리 천천히 올리거나 금리 인상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네. 그래서 증시가 좋아한다는 역설이죠. 네.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거 적절.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계속 올릴 수 어떻게 있잖아요. 75%씩 계속 올려 그쵸. 죽자고.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요 말이 조금 뜨끔한 거야. 조기 완화 정책 전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강한 경고. 과거에 자꾸 좀 올리다가 주춤하고 했던 것이 안 좋았다는 거지. 인플레는 인플레이터를 못 잡고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인플레 낮추려면 추세의 성장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올리면서 인플레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확실히 내려오는지 인플레가 내려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시차로 향후 인상속도 결정에 많은 불확실성.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시장이 그렇다. 그다음 완화된 속도로 인상할 시기 다가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음 회의 12월 회의나 아니면 그 이후 회의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좋기도 하지만 이 말은 12월 회의에 가서 우리는 지금 생각은 뭐예요? 50bp로 이제 인상폭을 낮추겠지 싶었는데 다음 회의 또는 그 이후라고 했으니까 상황 따라서는 다음도 75bp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다음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12월에 속도 느려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다 시장. 오케이. 여기서 아까 민소 앵커 말씀하셨던 그 세계를 흔든 두 단어 중에 베리가 나오는 거예요. 정책 중단, 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 이 중단을 생각하는 것은 very premature. 이거는 매우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얘기해 버렸어요. 여기서 마탱이가 훅 가는 거예요, 시장이. 이것도 조금 참 생각할 게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정책금리 원할 것. 지금 실질금리 시장에서는 흔히 말해서 팁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갖고 실질금리에 대형으로 쓰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거든요. 네. 그럼 플러스 됐잖아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는 PC 연준이 CPI보다도 PC 인플레이션을 갖다 더 중시한다고 했는데 네. 그 최근에 우리가 확인한 그는 PC가 5.1%라 전년 대비 그죠? 자 그럼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된겨? 상단이 4%된 거 아닙니까? 네. 4%의 연방기금 금리 4%를 하더라도 그는 PC 5%를 갖다가 빼버리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네. 실질은. 네. 그러니 지금 뭐 팁스만 갖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는 PC로 한번 해볼까 뭐 등등으로 했을 때 이 얘기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이 멈추려면은 그는 PC를 비롯한 인플레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인플레가 내려오면 금리 인상 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네. 인플레가 여기서 계속 더 높아지면은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인플레가 현 수준의 5% 정도에서 계속 머물러 버린다면은 지금 현재의 금리도 낮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상황이고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정책 요거는 읽다가 결국 터미널 레이트 최종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인상될까 지금 거기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데 여기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다들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뭐 한 4.5나 4.75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최근 들어서 10월 달에 나왔던 얘기가 이게 잘못하면 5%도 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그러한 레벨이 실질금리라고 하는 개념까지 도입해서 실질금리도 플러스인 그야말로 긴축적인 상황 네. 그런 상황까지 해야겠다 하는 얘기죠. 자, 요건 한 번 더 강조했고 그다음에 임금이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그리고 최종 금리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 요것도 요거 정책 중단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했는 이 말과 더불어서 요것도 시장이 갑자기 확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멘트였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거 작년 9월 금년 9월 말고 작년 9월에 제시했던 점도표에서 2022년 지금 올해 중간값은 여전히 0에서 0.25. 작년 9월만 해도 야들은 2022년에 금리 인상 없다던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3개월마다 제시하는 이 점도표 갖고 출렁거리는 우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애들의 이 전망과 이 정책을 가지고 이랬던 게 지금 어디까지 오느냐. 지난 9월 FOMC 점도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2022년 말에 가면은 3에서 3.25, 4, 1, 2, 3, 4.25에서 4.5%까지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찍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지난 6월 FOMC 때보다 하나, 둘, 셋, 네 클릭이나 더 올려서 네. 100bp나 더 올려서 3개월 사이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지 연준은 이런 식이에요. 연준은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4.25 지금 4.25에서 4.5라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남은 11월하고 12월에도 75bp, 50bp 하면은 여기 가는 거예요. 네. 왜? 9월 달에 3.25였거든. 상단 기준으로. 이게 75bp 한번 하면 5원에 4%된 거고. 네. 그러고 12월에 50bp 하면 4.25에서 4.5 여기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그 난리를 쳤다고. 괜히 기대감 생기고. 무슨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그거 갖고 무슨 속도 조절론 하면서 막 달리고. 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이 뻔한 얘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때 제시했던 내년도 중간값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4.5에서 4.75 정도였다고. 네, 네. 여기가 중간값이었다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파월 형의 이 말 최종 금리가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최종 금리는 우리가 이쯤이라고 본 거 아니야. 네. 물론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이렇게 됐는데 말에 가서 4.5에서 4.75인데 2023년 중에는 한 5% 한번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발언은 결국 다음번 회의에서 제시하는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2023년에 중간값이 하나나 두 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라.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연준이 과도하게 긴축하면 필요한 경우 경제 지원 가능하다. 이 얘기는 너무 오버 타이트닝 과잉 긴축으로 인해서 뭐 장이 부러지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하면은 또 뭐 돈 풀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시장이 듣기에 달달한 얘기고. 네. 충분히 긴축하지 않으면 인플레 심화가 될 위험이 커진다. 차라리 덜 긴축하다가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위험하고 너무 긴축해서 경기가 부러지는 거하고 어느 거 택할래 했더니만 파월은 나는 그러면 후자할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좀 긴축을 세게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막 챙기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경제 연착륙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러면서 혀를 한번 차면서 나가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장이 그렇게 출렁거리고 하루 지난 어제까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채 금리는 더 뛰었고 네. 달러는 또 강해졌고 주식은 이틀 연속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무서운 발언들을 많이 했네요. 저 이렇게까지 정리된 거 처음 봤거든요. 어제 소장님 FMC 연기까지 이후에. 하면서 그러니까요. 실제 파월님이 빙의하신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협찬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5%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갈 수도 있지. 네. 그럼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렸어요? 75bp 다음 12월 달? 일단은 다음 FOMC까지 CPI가 두 번 CPI 두 번 나오고 오늘 또 저녁에 고용지표 네, 네. 나오겠죠. 그러니 시장이 좋으려면은 하다못해 지난달보다 실업률이 0.2%나 0.3% 실업률이 올라가줘야 시장이 조금 참 골 때립니다, 그죠? 맞아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증시가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그거 아닙니까? 중간선도 중간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8일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5, 6, 7, 8 월요일이네요. 네. 와. 그래 화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10월 달에 우리 왜 그 난리를 쳤느냐. 왜 그 연준 피벗이란 이 단어도 사실은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폐쇄 전환. 완전히 이제 농구로 치면 싹 이건데 이게 피벗인데 네. 그러려면 지금 금리 인상 긴축에서 금리 인하 그리고 통화정책 완화 쪽으로 터는 게 피벗이라. 근데 그동안 우리가 피벗을 뭐라 했나 하면은 75bp씩 올리다가 이걸 갖다가 50bp로 25bp는 금리 인상만 해도 피벗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상한 거라. 네. 잘못 좀 뭔가 이상한 용어 선택이에요. 월가에서도 그런 지적은 있어요. 그게 뭔 피벗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속도 조절론 이것만 갖고 그렇게 랠리가 펼쳐졌던 거는 말이 그런 거고 애초에 내가 왜 지난 10월 20일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복귀했나 하면은 이러저러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차트쟁이 눈에는 10월 20일 그 무렵에 사실 더 빠지기는 뭐한 레벨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변수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잘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이 우리 이거 7월 FOMC에 파월이 뭐 실수했다 그랬잖아. 파월이 뭔가 실수를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다는 얘기가 그때도 자 이거 여기 스튜디오 전도 와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네. 6월 달에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한 소리 한 거야. 당신 너무 그러다가 리세션으로 간다. 네. 그거 안 좋아. 네. 너무 금리 인상 그거 한다고. 아이고 꼴랑 금리 인상 몇 번 했다고.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뭐 그 정도 하고 이제 6월 달에 그거 이제 뭐 이때 그거 했을 땐가. 맞아. 75bp 한번 했을 땐가. 네. 그거 갖고 이제 이렇게 막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때 중립금리 범위에 왔다. 응? 다시 한번 또 봐야겠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것이 맨날 얘들 찍는 이거. 응? 이놈의 중립금리. 롱거런 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립금리가 2.5. 그때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가지고 난리쳤던 이때도 2.5.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무슨 6% 7% 뭐 유럽이나 영국은 10% 하는 시대도 아직도 2.5%. 네.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데 그때 이미 6월 달에 이제 2.5%에 온 거예요. 0.25에 있던 게 25p 처음 해갖고 0.5.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떻게 50bp에서 1. 이래다가 그 다음에 뭐지? 맞나? 0.25에서 0.5. 그 다음에 50bp 1. 그 다음에 6월 달에 1.75. 네. 뭐 그쯤 오고 1.75에서 7월 달에 1.75에서 그렇지 1.75에서 한 번 더 75를 하니까 이게 2.25 2.25에 온 거 아니야. 네. 상단이. 네. 2.25쯤 왔더니만 중립금리 범위에 이제 그때 7월 FOMC에 해서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 밟으니까 2.25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현재 연방금리 기준 목표는 중립금리 범위에 거의 왔다 이거지. 네네. 이 소리를 해놓으니까 이걸 갖고 그때부터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리 대충 다 올렸단 말이지라는 기대가 자꾸 생기게 했던 그런 어떤 미스였던 거죠. 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이거 앞서 살펴봤던 점도표에서의 연말까지 가려면 당연히 늦춰줘야만이 4.5 오는데 네. 뻔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7월부터 그래서 아까 살폈다시피 6월 7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8월 중순까지 그냥 갔잖아 시장이. 그죠? 네. 갔었죠.
거기다가 지난 10월 25일 날 셰럿 브라운이라는 이렇게 생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세요.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위원장이라. 네.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같으면 연준의 보스라. 갑 중에 갑이요. 네. 이 양반이 편지를 보낸 거지. 파월한테. 네. 이게 막 보도가 됩니다. 정치인들의 이 레토릭 보소. 워킹 클래스 아메리칸. 미국의 근로자 계층. 예? 네. 주급받고 이렇게 손님들, 진상 손님들 서비스하면서 팁 받고 네. 그 진상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다 참고. 그거 싫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업수당 받고 막 지원금이라고 재난지원금이라고 막 때려주고 하고 그걸로 막 주식하고 코인 좀 하다 보니까 아이씨 나 안 나갈래. 사장들 성질 더럽고 아이 손님들 중에도 뭐 대도하는 것들 많고 안 나갈래. 살만한데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보다 좋은데. 실업수당 받으니까. 아이 주식 봐 계좌 보니까 막 빵빵하게 느네. 네네. 이것이 실업률이 낮아진 거예요. 왜?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할 것 같으면 실업자예요. 네. 근데 나 뭐 별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네네.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라. 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경제 활동 인구 나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가 실업자라. 네네. 근데 이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많이 온 거예요. 아. 아, 나 일 안 할래. 네. 후배들이 그래서 나간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어느 정도 제가 뭘 새벽같이 그 뭐 넥타이 메고 뭐 얘기 찍어가면서 출근해가지고 뭐 대도하는 이화정 과장한테 잔소리 듣고 이게 싫어서 때려치고 나왔는데 네. 파월은 연준은 이걸 이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맨날 졸트니 어쩌니 하는 구인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일자리 열려있는 게 뭐 1,700만 개네 어쩌니 이러고 있잖아. 근데 사람이 없다고 난리잖아. 그러니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그럼 주가 좀 빠지면 되겠네. 주가를 빼야 사람들이 실업수당 이제 없고 하니까 가서 일해야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열일을 해야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인데다가 또 선거 왔으니 네. 우리는 이렇게 열일한다. 이렇게 우리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들의 livelihoods at risk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게 너희들의 잡이지만 야, full employment 이것도 너희들의 완전 고용 이것도 너희들의 이중 책무야 이랬어요. 거기다가 FMC 결정하기 이틀 전인가 네. 엘리자베스 워렌, 버니 샌더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선거 때마다 나도 한번 대통령 해보길래 하면서 경선에 끼역 나오는 잠룡들 아니에요. 저 분명히 잠룡이라 했습니다. 잡 아닙니다. 네. 잡이 아니고 잠룡. 잠룡들. 이 센 사람들이 또 편지를 또 보냈어. 네. FMC 직전에. 뭐라고 보냈나요? 에? 워렌. Just how many jobs do you plan to kill? 너 도대체 일자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실업자를 만들려고 그러니? 샌더스 한 2주 전이지만 연준이 hurting the situation in economy. 경제 상황을 갖다가 망치고 있단 말이지. 경제에다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얘까지 또 가세했잖아. 파월이 삐질만 했네요. 응? 파월 형님이. 얘까지 저 닉 티미라우스 이 친구까지 10월 21일 날 그때 저 지난번 방송했던 그날 밤에 네.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75bp 올리고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의 그 폭에 대해서 디베이트 토론하고 논쟁할 것 같다. 당연한 얘기야. 네. 아까 점도표 보셨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월가스는 막 뭐라고 했냐면 이걸 속도 조절론으로 또 확대 재생산 한겨. 그래서 10월 달 안 그래도 잘 달려오던 장이 네. 마지막 주에 또 빠짜고 확 올라가 버렸다고. 그런데 너무 뜨겁다고 본 건지 이 친구가 일요일 날 30일. 이런 기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미국장 빠졌어요. 네. 캐시 리치 컨슈머. 이 소비자들이 아직도 캐시가 풍부해. 네. 네.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high interest rates for longer. 높은 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현금이 너무 풍부해. 금리는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되어야 해. 이걸 의미한다 했고. 네. 그러고 이틀 후에는 딱 FOMC 시작하는 날인데 Fed meeting to focus on interest rates coming path.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게 아까 살펴봤던 파월 말 중에 보고. 속도 문제 덜 중요하다 그런 거. 그렇지. 네. 이제부터 0.75를 올리네 0.5를 올리는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 얘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얘기는 네. 내년에 가서 0.25가 되더라도 회의 때마다 따박따박 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돼서 계속 올리게 될 것 같으면 75나 50이나 25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가 하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나온 거죠. 네. 나온 데다가 그동안에 계속 논쟁이 뭐였어요. 8월 달만 하더라도 월스트저널의 사설에서 제롬 파월은 아스번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이런 제목이에요. 아스번즈는 닉슨 대통령 때 연준 의장 했던 완전 연준 말아먹었다고 평가받는 역대 최악의 연준 총의장이었다고 하는 그냥 미 행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돈 풀어 임마 금리 인하해야 하면 다 해줬던 네. 또 3주 전만 하다가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파이트는 폴 볼커를 갖다가 회상시킨다. 네. 그리고 1주 전에 블룸버그 또다시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핸들 다루기를 볼커처럼 할까 번스처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살살 갈군 거지. 근데 누구 할래라고 자꾸 갈군 거예요. 네. 파월 보고. 네. 근데 그동안 스튜디오 런던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이미 3월 달에 볼커 얘기 끄집내면서 인플레이션 통제하기 위해서 연준과 연준에는 무엇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만 뭐라 그랬다고 그때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 어마무시한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더니만 그렇습니다 했더니만 이 공화당 의원 그럼 지금껏 해온 것과는 달라지겠군요. 감사합니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금리 조금 올린다고 시장 막 부러진다고 우리 금리 인상 멈출게 이런 거 아니겠네요라고 하는 거고 네. 질문한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아. 그리고 7월 달에 그렇게 기자회견 해가지고 버벅거리면서 시장을 갖다가 조금 오인시켰다 싶었는지 살펴봤다시피 잭슨 홀 연설에는 8분짜리 짧은 연설을 하면서 작심하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네. 작심하고 얘기하면서 또 자꾸 그때 제가 키베릿 이런 또 글 쓰면서 볼커를 자꾸 연상시키는 네. 볼커 자서전의 제목이 키핑 에리. 네, 네. 꾸준히 계속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파월이 견적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견적이요?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 공화당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약간 네. 자기 나름대로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 자 이거 보입시다. 이 정도 얘기해주면 알아들었어요. 이제 시장에서. 금년 4월 달에 이게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노. 저 과거 뉴욕 연방 총재였던 윌리엄 더들리가 연준은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에게 inflict more losses 좀 더 손실을 안겨야 된다. 인플레이션 갖다 깔아앉히려면 아,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더 박살내야 된다 장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직이라고. 네. 이 빡빡이 형 우리 카시카리 잭슨홀 연설하고 나서 정신 빠그라졌더니만 I'm happy. 이제야 시장이 연준 의지를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친구. 계속해서 이런 얘기 10월 달에도 연준 너무 적게 긴축할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국내 경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달러도 강해지고 하니까 너희들 힘들지. 전 세계가 힘든 거 알아. 아는데 우리는 우리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춰. 너는 알아서 살아. 이 얘기예요. 네. 이쯤 되면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꽃벗은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갑자기 또 꽃벗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장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미 시장 또 과매되고 그래서 큰 어떤 시장의 위치나 이런 부분은 앞서 초반부에서 이렇게 차트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네. 지금은 얼추 이제 2150 바닥 봤고 네. 지금 당장 2350부터 여는 게 급선무고 이제 그런 정도에서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지만 음. 일단 10월 달에 랠리는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예상되었던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랠리였고 네. 그 랠리도 이번에는 FOMC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고 위와 아래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는 또다시 매주 다가오는 옵션을 두고 만기를 두고 짤짤이하는 쟤들한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는 뭐 지금은 또 뭐 2차 전지 이러고 있습니다,만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또 주도주들이 뭐 너무 그러면서. 하루 만에 확확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예, 위든 아래든 현재는 너무 큰 기대를 갖다가 막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